집사고양이님, 사이트가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다는 의미가 뭐예요? 해킹이랑 다른 건가요? 찾아보니까 의미가 너무 어렵더라고요. 누구는 사이트 접속만 해도 좀비 PC가 된다고 하고, 좀비 PC 검사하려고 KISA 여기 통합 백신으로 확인 중이긴 합니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디도스 공격이라는 것하고 좀비 PC하고는 좀 다른 얘기예요. 디도스로 검색하면 안내가 나오지 않을까요?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이라고 검색이 되잖아요. 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 디도스라는 내용을 좀 풀어서 풀어서 이렇게 번역을 해서 만들어 놓은 건데, 디도스는 쉽게 얘기하면은 사이트를 공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공격하는 게 아니라 이 사이트를 공격하는 겁니다. 내가 사용하는 사이트들 있잖아요. 네이버면 네이버, 구글이면 구글, 아니면 내가 사용하는 다른 사이트들. 그 사이트들이 이렇게 접속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게 해놨다는 것은 얘네가 이 사이트 서버를 운영하고 있다는 거거든요. 서버. 그러니까 이 정보를 담고 있는 컴퓨터, 서버도 컴퓨터니까요. 데이터용 컴퓨터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인터넷에다가 연결해 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분산 서비스 거부 공격은 뭐냐 하면 그 정보를 담고 있는 그 사이트의 서버 컴퓨터를 계속 공격하는 거예요. 어떤 식으로 공격을 하냐 하면 접속을 계속 하는 겁니다. 접속. 우리가 이 컴퓨터 이런 웹사이트들을 접속을 시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는 다들 아시고 계시죠? 예, 그러니까 이 나무 위키를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이 나무 위키에 이런 데이터를 담고 있는 서버가 있고, 내가 검색을 통해서 이 나무 위키 사이트를 링크를 클릭해서 들어가게 되었을 때, 네, 파충류님 안녕하세요. 내가 이 나무 위키 사이트로 이 화면에 대한 정보들을 요청하고, 나무 위키 사이트에서 이 정보들을 나한테 보내주는 거죠. 나한테 보내주는데, 이 정보를 신청하고 나한테 정보를 보내주는 것이 이 서버 컴퓨터의 데이터가 소모된 게 아니라 컴퓨터가 일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중앙 처리 장치나 아니면 램이나 하여튼간에 서버 컴퓨터가 내 요청에 맞게 일을 해서 정보를 보내줘야지 이 사이트가 나한테 표시가 되잖아요. 디도스 공격은 이 사이트에 접속하는 것을 1초에도 수십 번, 수백 번씩 계속 진행하는 겁니다. 이 사이트를 그냥 계속 클릭하는 거예요. 아니면 새로 고침을 계속 하는 거죠. 새로 고침, F5를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 데이터를 내가 새로 요청하는 거고, 이 사이트에서는 데이터를 나한테 새로 보내주거든요. 이렇게 1초에도 수백 번씩 새로 고침을 하거나 정보를 다시 보내달라고 요청을 해서 이 서버 컴퓨터가 할 수 있는 일 이상의, 그렇게 일을 많이 시켜서 일을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너무 일을 많이 해서 탈진이 되게 만든다? 그런 식으로 동작을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일을 많이 시켜서. 그래서 만약에 일을 많이 시켜서 서버 컴퓨터가 접속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지거나, 아니면은 다른 새로 고침 공격에 대응을 해주느라고 다른 정상적으로 사용하는 사람들이 접속을 시도했을 때 정보를 보내주지 못하거나, 그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근데 이거는 디도스라고 하는 거는 공격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경우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어떤 것이 있냐면, 최근에 우리가 겪었던 일 중에서 코로나 백신에 관련된 내용 있잖아요. 코로나 백신 예약할 때, 아니면은 우리가 무슨 이벤트 때문에 판매 페이지 같은 데 접속할 때, 그럴 때 시간에 맞춰서 10시에 딱 진행이 된다? 이렇게 공고가 되어 있을 때 10시가 되면은 우리가 코로나 백신 사이트에 전국에 있는 사람들이 다 접속을 시도해서 예약을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데 코로나 백신 예약하는 서버 컴퓨터가 모든 사람들의 이런 예약 신청에 대응을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접속할 수 있는 사람을 나눠가지고 한 100명씩만 접속할 수 있도록 막아놓은 다음에 번호표를 줘가지고 순차적으로 접속할 수 있도록 해주잖아요. 그게 디도스랑 굉장히 유사한 경우입니다. 근데 디도스는
그렇게 순차적으로 번호표를 나눠주는 번호표 생성을 해가지고 순차적으로 접속할 수 있게 만들어져 있지 않은 그런 사이트들을 공격해가지고 다른 사람이 접속할 수 없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렸던 부분은 이 컴퓨터가 일을 많이 해서 다른 사람의 다른 사람의 요구에 해주지 못하는 그런 경우에 대해서만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인터넷적인 부분도 좀 문제가 되거든요. 보통 우리가 이렇게 사이트를 만들어서 서버를 운영할 때 인터넷으로 검색할 수 있거나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잖아요. 뭐 이런 나무위키 사이트나 아니면 쇼핑몰 사이트나 이런 여러 가지 사이트들, 이런 사이트를 인터넷에 연결해서 뭐 인터넷으로 웹서핑을 하거나 웹쇼핑을 하거나 구매하거나 할 수 있게 하는데, 이 서버 컴퓨터에 인터넷을 연결했을 때 이런 회사에서 인터넷을 연결해서 사용할 때 우리 가정에서 이렇게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처럼 뭐 용량 제한 없이 인터넷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게 되어 있어요. 보통 이런 사무실에서 인터넷을 사용할 때는 우리가 스마트폰에서 몇 메가바이트, 몇 기가바이트 이런 식으로 종량제로 데이터 용량이 정해져서 통신이 되듯이, 이런 사이트의 서버 컴퓨터들은 데이터의 용량이 정해져 있는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하루에 1기가바이트 정도의 데이터들을 좀 통신할 수 있도록. 노관주님 안녕하세요. 아니면 10기가바이트, 1테라바이트 이런 식으로 가격을 정해가지고 그 가격에 해당하는 데이터만 통신할 수 있도록 만들어둬요. 그런데 만약에 1기가바이트, 하루에 1기가바이트만 통신할 수 있도록 계약을 해놓은 그런 인터넷을 연결해놓은 사이트인데, 디도스 공격을 통해서 괜히 그냥 메인 화면만 계속 F5번 눌러가지고 새로 고침하도록 이렇게 디도스 공격을 받는다 하면은, 메인 화면이 통신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보내주는데 1메가바이트 정도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1메가바이트만 소요된다고 하더라도 그거를 1000번 진행하면은 1기가바이트 그냥 다 차버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하루에 사용할 수 있는 인터넷 용량, 데이터 용량을 다 사용하게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들이 그 사이트에 접속이 안 되게 그렇게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좀 영세한 쇼핑몰 같은 경우, 좀 작은 쇼핑몰 같은 경우에 이런 디도스 공격 관련된 대응이 안 돼 있는 사이트에는 디도스 공격하는 사람들이 일부러 그 사이트를 막아가지고 돈을 요구하거나 하는 경우도 있어요. 쇼핑몰에 디도스 공격을 해서 이 데이터 용량 소모로 해서 사이트가 안 들어가지게 막은 다음에 전화를 해가지고 내일도 공격을 할 테니까 혹시 공격 안 하게 하려면 돈을 얼마 보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경우 있거든요. 그런 식으로 해서 협박에 이용하려고 디도스 공격을 하는 경우도 있고, 또 어떤 경우는 우리나라 간혹 3.1절이나 국경일 같은 경우에는 일본 쪽에 서버나 이런데 디도스 공격 일부러 하는 경우도 있고, 우리가 공격을 받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게임 사이트라던가 이런 마음에 안 드는 사이트들을 디도스 공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디도스 공격은 그런 식으로 서버에 계속 접속을 요구해서 1초에도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 새로 고침을 하거나 정보를 요구하는 이런 일을 해서 사이트 서버가 견디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공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디도스 개인한테는 큰 문제가 없는 게 맞아요. 개인 컴퓨터에는 큰 문제가 없고, 간혹 가다가 디도스 공격이 진행되는 중에 서버 컴퓨터에 뭔가 좀 이상이 생겨서 백도어가 생성이 되고 백도어를 통해서 정보가 유출이 되고 그런 경우가 좀 있기도 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좀 없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개인정보나 좀비 PC하고는 그리 딱히 문제가 있지는 않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좀비 PC는 디도스하고 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이긴 한데, 좀비 PC랑 디도스가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은 어떤 거냐면, 디도스 공격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디도스 공격하는 사람들이 자기가 이 서버를 하나의 컴퓨터로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컴퓨터, 인터넷에다가 이런 좀비 PC 만드는 이런 해킹 툴 있잖아요. 해킹 툴 같은 거를 퍼뜨려 놔요. 해킹 툴을 퍼뜨려 놔서 굉장히 많은 컴퓨터를 감염되게 만드는 거죠. 감염되게 만드는데 평소에 아무런 이상 작동이 없이 운영이 되게 그렇게 하다가 그 해커가 어떻게 신호를 딱 주면, 인터넷 주소나 이런 걸 신호를 딱 주면은 이 감염되어 있는 컴퓨터들이 그 사이트를 계속 접속 시도, 새로 고침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는 거죠. 그래서 좀비 PC들을 이용해서 그 해커가 감염시켜 놓은 여러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사이트를 공격하게 만드는 그런 그 공격, 여기 보면 공격 흐름도라고 검색해보면 이렇게 많이 나오잖아요. 이런 공격 개요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하고 좀비 PC하고는 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아니고 디도스에 공격되고 있는 사이트, 디도스로 문제가 생긴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서 그것 때문에 좀비 PC가 되거나 하는 그런 문제는 없어요. 좀비 PC는 그러니까 그 바이러스나 해킹에 감염된 상태에서 그 바이러스 감염시킨 사람이 내 컴퓨터를 이용해서, 감염이 되어 있는 내 컴퓨터를 이용해서 그 목적이 되는 사이트를 공격하도록 만드는 그런 동작을 하는 것이지, 그 디도스 공격을 받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습니다. 제가 해킹 툴을 받지 않았다면 사이트 접속만으로는 좀비 PC가 되질 않는 거죠. 맞습니다. 좀비 PC는 그 디도스 공격 이전에 그 해킹 프로그램을 내가 받아서 설치해서 내 컴퓨터에 해킹 프로그램이 설치되어 있는 상태, 좀비 PC가 된 상태, 그 상태에서 목적이 되는 사이트에 공격 신호가 왔을 때 그 사이트를 공격하는 그런 개념이지, 공격이 되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생기지는 않아요. 문병찬님, 이번에 FM코리아가 먹통이 됐는데 중국에서 디도스 공격한 거라고 들은 것 같은데 진짜인가요? 너무 무서워요. 저도 잘 모르겠네요. FM코리아가 디도스 공격을 받았는지. 사실 디도스 공격은 굉장히 많아요. 여기저기에 굉장히 많이 운용이 되고 있어서 이런 경우가 상시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가끔 있는 일이에요. 디도스 공격은. 특히 중국 컴퓨터들은 중국 사람들이 이런 좀비 PC 감염 없이 그냥 어떤 포털 사이트 같은 데서 어떤 사이트 공격하자, 커뮤니티 사이트 같은 데서 공격하자고 하는 경우 있잖아요. 공격하자고 하는 거 이렇게 정해가지고 계속 접속 시도를 해서 문제를 발생시키는 그런 것들도 있으니까요. 좀비 PC를 이용하지 않고 굉장히 많은 다수의 컴퓨터를 이용해서 하나의 사이트를 지속적으로 접속 시도하고 새로 고침할 때 그 문제가 되는, 그러니까 목적이 되는 사이트에 좀 그 과부하로 인한 오류가 발생하는 그런 경우가 디도스 공격이거든요. 모두 다. 그래서 그런 거는 이런 좀비 PC를 이용하지 않고도 충분히 가능한 일입니다. KISA에서 일회용 검사 백신 다운해서 검사 중인데 없다면 문제가 없겠죠? 문제가 없는 거죠. 일회용 검사 백신도 하시고 윈도우즈 10이면은 디펜더로도 한번 검사해보세요. 문제는 없을 거예요. 디도스 공격받고 있는 사이트에 접속한다고 해서 문제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